미래 산업 기술. 현재 개발하고 있고, 현재 기술력으로 앞으로 만들 것 같은 그런 기술들. 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가 멸망을 하지 않는 한 만들 것 같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주산업, 이미 많이 개발을 했죠, 그죠? 우주산업.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조금 있긴 한데, 우주산업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없는 산업입니다. 아직까진. 인공위성 같은 걸, 인공위성 수익을 제외하면, 달이나 화성 가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비효율적이고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이렇게 힘든, 굉장히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우주산업에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주산업 쪽에서 가장 돈이 되는 건 관광이죠. 우주관광. 그러니까 개인이 셔틀을 타고 우주 가서 그 우주에서 잠깐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지구로 내려오는 그런 거죠. 그런 게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선 인공위성과 우주관광이 가장 돈이 되고, 아직까지 그 달에 자원을 캔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무리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 그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되겠지만, 그죠? 만약 이게 산업까지 가려면 달에다가 어떤 그 용광로 같은 기지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제철소 같은. 그래서 달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달에 특수금속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달에서 재련을 해서 지구로 보내야 되겠죠. 아니면 달에서 우주선을 바로 만들어 버리든지, 그죠?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수익이 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우주왕복선 있죠. 우주왕복선이 그냥 이런 일반 비행기 형태의 왕복선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바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젝트 X였나? 또 테슬라가 또 나오네요, 그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재활용 로켓을 만든다고 많은 실험을 했었죠. 사실적으로는 힘듭니다. 그 로켓 그때 한번 성공했나 그래가 회수를 했는데 그 로켓 실금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어서 이걸 다시 재사용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비행기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생긴 그 우주선이 로켓이나 이런 추진체가 없이 바로 우주로 올라가서 사람을 내려주고 셔틀에 가서 내려주고 또 지구로 내려와서 정비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스타일이 되지 않는 한 우주산업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왠지 될 것 같아. 지금 기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우주관광도 가능할 것 같다. 초음속의 시대. 아직까지는 여객기나 배나 배는 더 하고, 그죠? 여객기가 비행기가 아직까지는 전투기는 초음속이 있는데 큰 여객기는 초음속이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죠, 그죠? 콩코드라는 여객기가 있었는데 너무 진동이 심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죠. 승차감이 안 좋아서. 지금은 음속 직전까지만 나는 마하 1 이하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만 운영을 하고 있죠. 이제 곧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여객기도 이제 초음속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덜한 지금의 그냥 일반 여객기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진동이 덜한 초음속기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초음속으로 나올 게 뭐가 있냐면 열차가 있겠죠. 초음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생길 거라고 이미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곧 지금 한 500km대 열차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너를 못 돌고 거의 직선으로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한 500km 정도 달리는 열차는 상용화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 음속으로 달리는 기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기차가 이제 상용화가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여객을 하지 않,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적인 기차처럼 돌아다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시대가 곧 오겠죠. 이미 뭐 알파고라든지 뭐 시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인공지능들이 뭐 이미 개발을 했고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1950년도쯤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그 국가 산업에 이제 뭐 전략 산업으로 밀려고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든 회사 이름이 시리랍니다. 그 시리를 애플이 산 거죠. 인수를 해버린 거죠, 인공지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시리가 장착되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역사 앞으로 뭐 많이 발전하겠죠. 왜냐면 인공지능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장이나 이런 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노사분규가 없는 일꾼을 원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일꾼을 원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어떤 품질 성능이나 이런 게 로봇가 하면 훨씬 정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래 뭐 만약에 뭐 드릴이 있다. 여태까지는 드릴이 사람 손과 압력으로 이렇게 눌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CNC라는 뭐 그런 기계들 이미 몇십 년 전에 20년 전에 벌써 CNC라는 기계들을 머신링 센터라는 기계들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든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 연구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 같은 굳이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겠죠. 그래서 굳이 수정을 안 해도 스스로가 이거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 행동을 이제 안 하는 거죠. 확률에서 빼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시대가 올 걸로 굳이 안 해줘도 스스로 행동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이미 뭐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 그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니까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맞춤의 아기의 시대. 유엔에서는 태아로 장난치는 거는 금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뭐 나오겠죠. 기술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몰래 실험을 하겠죠. 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봅니다. 그죠? 가끔 이렇게 운동선수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쪽은 훨씬 우리보다 앞서 있겠죠. 유전자 기술이. 이미 운동선수 같은 거 만약에 굉장히 빠른 우사인 볼트라든지 뭐 홈런을 몇백 개 친 사람이라든지 뭐 공을 막 170km를 던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맞춤형 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죠? 유전자를 어떻게 강화를 시켜서 계속 훈련을 시켜서 그죠? 얼마나 운동성이 좋은지 기술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언론에 발표되는 기술들은 되게 이제 이미 그 제 밑에 제 하위 기술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위 기술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형 방송과 다매체 방송 시대, 여러 방송 시대.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 떨어졌던 거죠. 이런 스튜디오 같은 거 꾸미려면 고가의 장비들, 요즘은 4K 카메라가 10만원도 안 하니까요. 그죠?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몇 억씩 하는 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방송국 카메라가 한 대 몇 억씩 하고 이랬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넣는 카메라. 그런 시절에는 개인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제 카메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카메라도 HD급 화질이 나오죠. 1080 화질이 나오죠. 굉장히 작은데도 그런 화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해서 개인용 방송국, 개인이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현재 유튜브와 아프리카 방송과 같은 그런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 물론 지상파 방송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보고 인터넷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IPTV, 인터넷과 같은 그런 방송으로 본다든지 이제 그 인기 BJ들은 연예 못지않은 어떤 굉장히 높은 몸값을 요구나 제시를 하겠죠. 그죠? 그런 방송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송은 국가가 이렇게 제어하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어떤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잘못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 형태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인공 먹거리의 시대. 기존에는 농산물을 만들려면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농약 같은 걸 정성을 치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서 먹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풍이 본다든지 눈이 많이 쌓인다든지 그래 버리면 농작물이 이렇게 망쳐버리는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공 먹거리 시대, 그러니까 단백질, 지금 벌레 하고 있지만 인공 먹거리 시대, 제가 인공 먹거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땅에서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형 큰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다단으로 먹거리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환경과 날씨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의 먹거리를 생산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 먹거리, 그러니까 인공 먹거리는 지금도 많습니다. 그죠? 딸기 우유에 그 색소 대신 벌레 넣는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죠? 만약에 고기인데 단백질, 그러니까 두부를 이용해서 고기 같은 거, 인조고기를 만든다든지. 최근에 그거 있었죠. 단백질을 합성해서 소고기를 만드는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포함해서 인공 먹거리가 많아지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죠? 지구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먹거리가 딸립니다.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든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우주산업과 연결을 해서 인공 먹거리를 만들어서 우주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장기 저장 식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먼 우주까지 여행이 가능할 테니까요. 미래 산업 기술 앞으로 이렇게 되는지 함께 지켜봤으면 합니다.